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정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 쉬운 재료와 열처리 Q&A 대화구 중웅 박사님 대하출판 1번에서 나온 자료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질문은 그 잔류 오스트라이트 리테이닝 감마 해가지고 오스트라이트 잔류 오스트라이트는 오일 당금질보다 물 당금질에서 많이 생기는가라는 질문이죠. 예, 질문 퀘스천 마크가 이제 붙어 있는데요. 질문 보시면 본인의 직장에서는 SKS31 해가지고요. SKS는 그 원래 이제 특수한 목적이다 이렇게 재료 핸드북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스틸 코그 스페셜 이렇게 보십니다. 스페셜 목적 공구왕 이런 뜻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틸 코그 스페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1은 이제 기호를 쓴 건데 요 31은 탄소량이 아니고요. 이거는 기호를 구분하기 위해 쓴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래서 합금 원소량은 책을 보셔야 되는데 탄소가 0.9에서 1.05니까 약 1% 정도, 규소, 망간, 인, 황, 크롬이 들어가 있네요. 약 1%, 텅스텐도 들어가 있습니다. 1.25% 정도. 그 두 개 합치면 5%가 안 되니까 저하건강, 합건강입니다. 합건 공고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이지를 만드는 게이지. 게이지는 변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효 변형. 그러니까 상온에서 쫙 방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변하는 걸 시효 변형이라는데 잔류 오스트나이트가 있으면 원래 그 단검제로 남는 잔류 오스트나이트는 거의 안 변합니다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약간 변합니다. 약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완전히 없애려면 그 2단계 띠임 약 200에서 250도 올려서 2단계 띠임 가서 베이나이트를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상온을 놔두라도 미량이지만 변합니다. 근데 게이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죠. 뭐 일반 공구항 같은 경우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게이지는 변형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걸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잔류 오스트나이트는 오스트나이트가 마르텐스트로 모두 변태하지 않고 잔류에 만들어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생각하면 잔류 오스트나이트가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죠. 결국 오일 담금질보다 물 담금질의 쪽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SK31은 보통 통상 오일 담금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칸말은 물 담금질도 작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이 개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 간말의 단점에 대해서도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보겠습니다. 답변 보시면 자, 당금질은 오스트라이트를 마르텐스를 만들기 위해 수행한 일처리이기 때문에 잔류 오스트라이트를 가능한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간말이 있게 되면 그만큼 연하게 되고 오스트라이트 무르잖아요. 무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저번에 계속 모형을 말씀드렸지만 FCC 중간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경도를 찍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무릅니다. 무르고 또한 얘가 무르기 때문에 또 충진율이 74% 찔깁니다. 74%로 좀 조밀하면서 무르기 때문에 찔기는 성질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만큼 연하게 되고 또 이것을 방치하면 얘가 이제 상온에서도 아주 미량 마르텐사이트, 베나이트로 그러니까 오스트나이트가 BCC 계열로 BCC, BCT지만 BCC 계열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팽창하게 된다. 보통 FCC 오스트나이트 FCC는 몇 프로입니까? 원자 충진율이 74%죠. 충진율 14%. BCC는요. BCT도 마찬가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68% 계열이니까. 이제 숫자가 떨어지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팽창이에요, 팽창. 무슨 얘기냐면 조밀한 원자 관계에서 넓은 원자 관계잖아요. 그래서 팽창이 됩니다. 특히 게이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잔류를 없애는 100% 없애는 게 좋겠죠. 근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에, 잔류 오스트나이트가 마라텐스 벤테즈에 남아있는 것이 냉각이 빠를수록 간말이 많아질 거로 생각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니라는 거 실은 잔류 오스트나이트는 빠르게 냉각할수록 작아지게 된답니다. 결국 오일 담금질, 물 담금질 쪽이 작다는 거죠. 이유는 오스트라이트가 스트레스 약하다. 야, 이거 좀 특이한 얘기죠. 스트레스 약하다. 스트레스 받은 마라톤 되기 쉽다는 거죠. 스트레스 약하다. 사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오스트라이트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당금질에는 스트레스는 오일 당금질은 물 당금질이 크고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니까요. 보통 오일 당금질은 50에서 60도 따뜻하게 해서 따뜻한 오일에 집어넣잖아요. 물은 그냥 한 4도씨밖에 안 되니까 찬물에 집어넣다 보니까 물 당금질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그 탄소량에서 물 담금질 쪽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마르텐스로 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SK S31은 기름 당기하기 때문에 잔류호선이 많아지게 되어 방치 트러블 이걸 계속 유지하면 아까 말씀드린 잔류호선라이트가 조금씩 바뀌면 마르텐스나 베네트로 바뀌면
그만큼 변화되니까 트러블이죠. 자, 물담금질 하면 적어지게 되면 대신에 또 위험이 있어요. 물담금질은 갑자기 사도수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골고루 담금질이 안 되면 한쪽은 늘어나 한쪽은 팽창 한쪽은 그대로 있다니까 균열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자, 잔류수는 일반적으로 고온 띄임을 하면 소멸되지만 400도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2단계 1단계 띄임할 때 보통 이런 얘기 있어요. 1단계 띄임 보시면 1단계는 템퍼링 보통 약 50에서 200도 정도 되고요. 이때는 뭡니까? 옆구리 밖에 있던 FBCT 말텐사이트 옆구리 밖에 탄소가 C가 몇 프로 약 10% 방출돼 가지고 약 10% 윕실론 탄화물을 만들잖아요. 탄화물. 그래서 M 플러스 윕실론. 그다음에 잔류오스트나 있으면 감마 R 이렇게 되겠죠. 세 개 생기는 거잖아요. 1단계 띠임. 2단계 띠임 뭡니까? 2단계 띠임. 기억나시죠? 띠임 보시면 얘는 약 200에서 250도 되어 있고요.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잔류가 있을 때 잔류 감마가 뭘로 바뀐다? 베나이트로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나이트, 변태. 그래서 FCC가 BCC로 바뀐다. 팽창한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400도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재료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일반적으로는 200에서 250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경도 관계로 1단계 때밖에 안 합니다. 얘는 공구간 원래 1단계밖에 안 합니다. 2단계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2단계 안 가니까 잔류는 남는 거죠, 계속. 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브 제로 처리, 심냉 처리라 그러죠. 영도시야.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나 액화질소. 그러면 이게 제거됩니다. 예, 잔류오선에 소멸하기 위해서는 고온 띄임 하든지 2단계 이상 가든지 아니면 서브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건 공구강은 올라가면 경도가 떨어지니까 올라갈수록 물러지니까 또 트루스타이트, 베나이트 바뀌면 안 되니 소로바이트를 바뀌면 안 되니까 1단계 띄임. 요거는 이제 띄임 말텐사이트잖아요. 띄임 말텐사이트. 띄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1단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말텐사이트는 띄임 말텐사이트 버텨야 되는데 올라가면 물러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야 됩니다. 서브 제로죠. 네, 효과. 자, 잔류오선의 디메리트는 단점은 경도가 낮다는 거. 오선에 때 무르니까 중간에 비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약간 변화된다는 거. 말텐사이트나 일부 바뀌면서 팽창된다는 거. 연삭균열. 그러니까 만약에 연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을 받으니까 막 올라 뜨이면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또 팽창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단점인데. 근데 아웃선했던 자석이 안 붙잖아요. 마그네트 척이 안 붙습니다. 왜? 중간에 비었기 때문에 자장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자석이 안 붙습니다. 등. 그러나 메리트도 있습니다. 장점 뭡니까? 이게 질긴 조직입니다. 무르고 질겨요, 얘가. 그래서 왜냐하면 비어있는 데가 충전율이 높기 때문에 원자간 결합력이 좋아가지고 질깁니다. 대신 경도가 낮습니다. 왜? 중간에 비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게이지가 아니라면 이런 질긴 걸 이용하면 되는데 게이지는 뭡니까? 이 질긴 건 좋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마르텐스에서 베인사 일부 바뀌면 팽창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단 이 잔류오스나에서는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텐스도 벤트됩니다. 그러니까 상온에서 가공받으면 어떤 힘을 받으면 뭐 단조라든가 되면 가공유기 마르텐사이트로 그러니까 찌그러진 오스나이트로 바뀌면서 그것도 마르텐사이트니까 추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의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말씀드리고 그럼 잔류오스나이트 쪽 잠깐 보겠습니다. 잔류오스나이트가 요거는 이제 탄소량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요. 합금원소는 아니고요. 그럼 우리 MSMF 온도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쪽이 온도고요. 온도 보시고 여기 A1 벤트의 온도를 보시고 위에는 오스트나이트니까 탄소강 723이죠. 합금강은 약 810. 두 가지 이해해 주시고요. 탄소강, 합금강. 합금강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약이라고 제가 붙였죠. 약 810. 요 탄소강. 얘는 합금강입니다. 지금 우리 SK S30 합금강이잖아요. 그럼 810도가 돼 넘어가야 오스트나이트 바뀐다. 그래서 보통 900도나 이렇게 850도 이상에서 오스트나이트를 만들어서 담금질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MS 온도라고 마르텐사이트 스타트 온도. 여기 안 보이시네요. 이쪽에 볼까요? 여기가 MS. 이때부터 마르텐사이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MS 온도. 자, 온도 쭉 내려올 때 이렇게 할까요? 좀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하고요. 저기서부터 쫙 이렇게 합시다. 자, 그다음에 피니시 온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MF 피니시. 그러니까 여기는 오스트나이트, 여기는 오스트나이트입니다. 아직도 오스트나이트. A1 통과했지만 아직은 오스트나이트. 자,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들어오면 A 플러스, 그 다음에 마르텐사이트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두 개죠.
요게 그 유명한 잔류 오스트라이트입니다. 잔류 오스트라이트. 근데 여기는 마르텐스 100% 통과하면 쫙쫙쫙쫙쫙 통과하면 끝입니다. 여기 영도시인데 자, 물 담금질은 영도시로 보고 여기 되려면 0.6% 탄소 강리 10%입니다. 10% 탄소량 기준이기 때문에 0.6 이하는 뭡니까? 물 담금질 해도 100% 마르텐스 바뀐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0.8 정도 되고 0.8 여기가 한 1.0 1.0 이상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0.8은 몇 도가 돼야지 100% 마르텐스 바뀌냐? 마이너스 약 마이너스 50도 1% 이상은 여기는 약 마이너스 100도입니다. 자, SK31은 1%니까 어떻습니까? 예, 잔류 오스트라트 100% 지금 100% 마르텐스만 잔류 오스트라트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하 100도까지 가야 됩니다. 자, 영하 100도까지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10%인데. 자, 드라이아이스는 몇 도입니까? 드라이아이스. 보통 우리가 서브제로 칠할 때 0보다 밑으로, 영하 밑으로 아이스 드라이아이스는 몇 도? 약 마이너스 78도니까. 78도, 약 78도. 그러니까 1%짜리는 아직 부족하죠. 요 밑에 더 내려가려면 액화질소를 써야 되겠죠. 액화질소 마이너스 196도 완벽하죠. 이거 보통 서브 제로 처리다. 얘는요 초서브다 이렇게 부릅니다. 초서브 제로 처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공구원 SK에서 30일 여기니까 드라이스까지는 좀 부족하고요. 액화질소 집어넣어서 100% 제거하면 어떤 시효, 상온 시효 우리가 쓴 도중에 이게 팽창되는 일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 그 henkel 독일의 henkel 아시죠? 유명한 칼이잖아요. 걔가 단단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이유는 탄수량을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1%로 간주한다면 어떻습니까? 얘를 서브제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근데 칼은 뭡니까? 게이지가 아니니까 약간 잔류 오스트라이트 조금 남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경도 차이는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이스 그러니까 드라이스 집어넣어 가지고 서브제로 처리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부터는 대장간에 있는 우리 저 어르신들은 드라이어스 집어넣었다는 얘기 못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대장간에서는 그냥 하드 서브제로 처리 안 하고 그냥 물에 집어넣어서 단조해서 그냥 담금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henkel 값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럴 수가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 길에 지나가시다가 대장간을 만나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잠깐 들러가지고요. 대장간 그 어르신한테 이렇게 대장간에다 입구에다가 이렇게 대장간 해놓고요. 옆에다가 팻말로 드라이스 이렇게 적어 놓으시라고. 이렇게 팻말에 담으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서 야 엄청난 거구나 드라이스 오제로 처리. 대신 탄소량이 칼 만드는데 만약 공구 만들 때 홈이든 낫이든 탄소량이 0.6 이하면 상관이 없죠. 드라이스 칠 필요는 없습니다. 강한 거 1%짜리 정도 쓴다면 만약 1% 정도 쓴다면 0.8도 마찬가지고 공습 강연에 1% 쓴다면 더 탄탄하잖아요. 그 드라이스 집어넣으면 잔류 오스트라이트 없애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칼을 만들었는데 말된 사이트에다가 잔류가 남아있으면 간말이 남아있으면 부르잖아요. 칼날 가르는데 이게 폭파이죠. 예. 마르텐 사이트 M 플러스 잔류가 남아있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뜨임 하더라도 잔류가 남으니까 1단계 뜨임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드라이스 대장간 옆에다가 드라이스를 설치했다. 야, 그럼 엄청난 거죠. henkel을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니까 지나가시다가 대장간에 들르시면 드라이스를 적극 추천하셔가지고 우리도 henkel처럼 강한 칼을 만듭시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강하면 잘 안 팔릴 수가 있잖아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호미를 만들든 낫을 만들든 우리는 이제 탄소량이 많을 경우 탄소량 확인해 가지고 0.6이하면 그냥 드라이스 필요 없고요. 0.8에 1.0 강한 탄소를 고탄소 집어넣어서 드라이스 집어넣어 가지고 henkel처럼 강한 칼을 만들어서 판다면 잘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